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더 킬링, 스탠리 큐브릭의 킬링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떤 시간 순서였냐면요.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영화가 시작되면 토요일 오후 3시 45분 정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빈 엉거라고 해서 출자자죠. 출자자가 그 바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바텐더한테 그 8시 만남 시각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출라버니 조지한테 또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토요일 1시간 전, 그러니까 아까 오후 3시 35분이었으니까 2시 35분에 다른 도시의 장소에서 랜디 캐넌이라는 형사가, 어떻게 보면 그 경찰이 그 비스에 쪼달려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죠. 그리고 그걸 뭐 수일 내에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장면이 또 같은 날 7시, 그러니까 저녁 7시가 되는 거죠. 저녁 7시면 그날 8시 모임이니까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자니하고 그다음에 페이하고 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둘은 결혼할 사이죠. 그때 이제 뭐 포옹을 하는 순간에 엉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엉거가 들어오면서 묘한 시선을 주는 거죠. 왜냐면 엉거는 자니를 아들같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자니한테도 그 엉거가 둘이 같이 이렇게 떠나자, 세상 모든 사람의 귀찮음으로부터 떠나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냐면, 다시 보세요. 3시 45분 제일 처음에 정각의 시작해서 그 1시간 전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7시로 다시 시간이 그 시간 순서대로 갔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7시에서 30분 전인 6시 반으로 와서 이제 바텐더 마이크가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 루시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 병도 낫고 내가 치료하고 좋은 집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할게. 이제 아마 그런 길이 열리리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6시 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임 8시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7시 15분. 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출라본 조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셰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셰리가 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진짜로 이제 며칠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뭐 시큰둥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진실일 것 같으니까 진실을 캐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얘기를 짐작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애인한테, 발한테 갔죠. 발한테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이 생기면 너가 그 돈을 털면 어떠냐. 그러니까 쪽지를 이렇게 그 바지에서 꺼낸 8시 쪽지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건일 것 같고, 그러면 아예 내가 거기에 있는 돈은 부수적인 부스러기 갖고 더 큰 돈이 있을 테니까 그 돈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뭐냐, 쉐리한테 좀 더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바라고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모임 장소로 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특히 얘기 나왔던 부분이, 우리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둘은 정말 프로페셔널이다. 한 명은 모리스죠. 와서 이제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바에서 난장을 피우는 모리스고요. 레슬링 선수고, 그리고 체스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그 1등 경주마를 4시에 7경주 때 1등으로 나서는 그 말을 쏘아서 죽여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건 니키. 이제 리키가 여기서 보면 유일하게 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키가 전문 총을 다루는 사람이고 가장 그 전문가적인 인물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부의 그 부분까지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요. 시간에서 뭐 30분 전, 1시간 전, 이렇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서 사건을 운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나 단순하게 시간적인 거로 가는 거를 막으면서 그 안에 약간의 텐션과 긴장감을 좀 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30분. 근데 그 시간 안에, 범위 안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3일 후, 4일 후로 뜁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뛰냐면,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3일 뛰는 거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모리스하고 니키를 만나서 의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에 촘촘한과 달리 이제 조금 널찍하게 이렇게 잡아서 시간 안에 끼어드는 거죠. 어쨌든 영화의 시작은 토요일 오후 3시 45분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토요일 4시에 그 칠경주에서 그 말을 총으로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5시가 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5시가 되면 그 돈을 갖고 있는 돈을 지금 모아뒀을 거 아니에요. 그 금고 그 안에 금고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돈을 그 장소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시에 보면 무장차가 와서 그 돈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무장차가 오기 전에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산정해서 이제 4시에 그거를 시선을 돌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리스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3일 후 화요일 아침 10시 15분이라는 거는 토요일부터 3일 후니까 일, 월,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10시 15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리스가 지금 여러 훈수를 두고 있고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가라고 하는 어떤 장면입니다. 이 얘기. 아니, 너한테 너무 그러지만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잘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2,500불 줄게. 그거 하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주냐. 그러니까 100불이면 될 건데. 근데 너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 감옥 가긴 정말 싫은데 하니까 뭐 그 정도 해서 난동 피우는 거로 해서 며칠 살고 나면 나올 테니까, 네, 괜찮을 거다. 그래서 뭔가 더 협의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얘기 안 물어보는 조건으로 2,500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갱스터나 예술가랑 똑같은 것 같아.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항상 그걸 무너뜨리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바로 이렇게 이제 사격장으로 이어지는데 참 이 장면의 연결이 되게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모리스하고 여기에서 바로 그 우리를 향해 뭐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운명의 그런 부분이 바로 쫓아오는 것 같은 이런 장면. 그런데 예, 저렇게 오히려 보면 이 장면이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격렬한 장면이 아닌가 의외로 여긴 사격장이거든요. 니키는 개인 사격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그때 누가 안고 있습니까? 강아지 스탈링 헤이든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죠. 저 부분도 좀 의미심장한 겁니다.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그 니키의 강아지를 다시 니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보아하니 니키는 강아지하고 둘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결말하고도 좀 저는 은근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때 왜 스탈링 헤이든이 니키의 강아지를 총 쏠 때 잠깐 안고 있었으며 그 강아지를 또 전해주는 거 그리고 그 안은 사격장 그런 어떤 운명의 어떤 장소 그리고 저 뒤에는 집은 쓰러져 가고 저기 차는 이제 멀끔하고 그래서 이제 니키한테 얘기합니다. 니키 그거 하는데 5,000불 줄게 하면서 돈은 어떻게 되냐니까 2,500 선불이고 2,500원 나중에 이제 일 끝나고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말만 쏘면 그래도 좀 찝찝한데 그러니까 말 쏘는다고 해서 너 잡아가겠냐 잡아가도 뭐 너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너 참 일 쉽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함을 어떻게 보면 이 스탈린 헤이든이라는 여기서 자니는
모든 복잡함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5년 동안에 그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험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런 부분이 많은 생각을 좀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의 연출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 자기가 쏜 그 총 사이에 저렇게 묶여 있는 어떤 끼어 있는 연출이잖아요. 이런 게 그냥 단순한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어떤 뭐랄까 구도하고, 왜냐하면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감독 이전에 사진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구도나 저런 부분에 엄청나게 신중함이 있는 거죠. 바뀔 때마다. 네. 구도에 바뀜이 없죠. 이제 어디 갔습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조 피아노라고 해서 호텔, 그러니까 조그마한 모텔 같은 데 온 거예요. 저분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PC라는 인물을 하면서 PC 뭐 동료였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가깝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모텔을 한 일주일 동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그 조그마한 여기 모텔 주인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분? 예전에 그 뭐야 리차드 위드마크하고 빅터 마초하고 나오는 죽음의 키스의 마지막 장면, 리차드 위드마크가 총 쏘기 전에 바로 전에서 둘이 그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얘기 나눌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극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도의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장면에서 리차드 위드마크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그때 옆에 있는 그 카페 주인한테 얘기하죠. 루이지 보고, 이 사람 빨리 식사 차려주고 좋은 와인 대접해라. 그러니까 식사 끝났는데요 하니까 뺨을 그냥 엄청나게 해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는 장면이 있죠. 그때 루이지 역을 맡았던 배우가 바로 저 티토 부올로라는 배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기 조 피아노라는 인물로 나오죠. 얼굴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연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영화가 지금 40번째인데 이게 50번째, 60번째 되면 주의 깊게 보셨다가 그때그때 나오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조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반복돼서 나올 때 그때 또 영화를 보시는 재미도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쓸 수 있는 방을 안내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오른 왼쪽에 들고 있는 저거는 이제 그 아까 그 니키가 난사한 그 총 성능을 봤잖아요. 그 총이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안 받겠다고 하니까 돈 그대로 줍니다. 이상을 주면서 하니까 이제 그 친구인 그 감방에 있는 그 친구한테 뭐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기다가 넣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조지하고 셰리죠. 보세요. 이 장면 이제는 이때 시간이 나왔을 거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나왔냐면 4일 후 토요일 아침 7시 반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서 그런데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4일 후 토요일 아침 7시인데 이때가 거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셰리는 거사일이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계속 눈치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줄 수 없고 왜 자꾸 캐묻냐 하면서 자니하고 우리 전부 이제 너무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데 이제 자니를 너무 믿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니 믿을 사람 못 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자니한테 능욕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서 얼굴을 감싸집니다. 이때도 연출 같은 경우에 저 목소리, 여기서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부하우프로 들리는 자체로 해서 계속해서 중간에 그 마이크 등장하면서 객관적인 그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객관성을 계속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경주하는 말 보여주고 경마장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계속 삽입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한 어떤 그런 어떤 객관성에 있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 픽션하고 non 픽션하고 구조를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치 장내 아나운서가 울리는 어떤 소리처럼 지금 화면 외부에 있는 쉐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충격으로서 이렇게 말 자체가 충격으로 전달되지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오늘이야, 어째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구질구질하게 물어서 이걸 얻지 않고, 딱 그런 얘기하고, 거짓말로 꺼내놓은 그런 어떤 쟈니가 자기를 뭐, 겁탈했다는 그런 상황, 거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오늘이지, 그치 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장면은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사건은 7시였잖아요. 당일 7시. 그리고 오늘 4시가 거의 보면 이제 그 말이 죽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5시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약간 객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오늘 5시 7경주에서 어떤 말은 반밖에 안 먹었다 하면서 이제 객관성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어났죠. 뭐라고 하냐면 야, 돈 벌고 그러면 우리 둘이 그냥 떠나면 어때? 이럽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동성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헝거는. 그러니까 너 나의 아들 같고, 예, 약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경마장에 나오지 말고 영화나 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잠깐만요. 네, 이 부분. 네, 제가 잘 넘어왔네요. 지금은 이제 그 쟈니는 7시로 돌아갔습니다. 7시 15분. 7시 15분에서 이제 공항에 온 거예요. 공항에 와서 오늘 9시 비행기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져야 될 짐 하나를 맡긴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짐 하나를 더 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꽃을 사가지고 들고 가요. 꽃을 사서 들고 갑니다. 그래서 꽃을 사서 들고 책상에서 이제 총을 꺼내는 거죠. 정확하게 이 시간은 6시, 7시 15분 그 비행기고요. 그리고 6시 25분, 정확하게 그 45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45분 전에 모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기에서 꽃을 덜어내고 저 그 총 상자에서 총을 빼내고 그 꽃 그 상자 선물 상자 안에 숨겨 가지고 저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자 넣고요. 열쇠를 뺐습니다. 빼서 어디에 갈까요? 마크 오렐리 마이크의 그 집에다가 넣고 나옵니다. 저게 이제 9시 20분인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나오겠죠. 마이크가 이제 마지막 부인한테 저 때의 전등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꺼져가는 마지막 희망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밝기나 위치나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장식품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냥 있어야 되니까 저 자리에 있는 느낌, 마치 이 루시 부인도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는 대로 해서 먹고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 꼭 다 먹어야 된다 하면서 마이크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생명력을 잃은 거기에 뭐 멈춰져 있는 하나의 도구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늦을 건데 오늘만 지나면 잘 될 거야.
오는 길에 잡지 좀 사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해서 그 좀 늦긴 할 건데, 네, 술 마시지 마 그러니까 뭐 술은 오늘 절대 안 마셔. 그리고 엄마 불러서 식사 주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마이크가 나오는 시간이 11시 15분이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그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버스 스테이션에 가서 찾는 거죠. 찾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 시간이 이제 12시 10분에 경마장을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날라면 4시간 정도 남은 거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때의 그 등은 어떤 등의 느낌입니까? 등 하나 가지고 전체 연출이 다 가능한 그런 감독이에요. 등은 이 사물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아주 중심되는 물건이잖아요. 이게 총이고 어떻게 보면 사건의 핵심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은 같은 직원들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의 직원이, 아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내한테 줄 꽃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저기 냉장고 있는데 보관해 주면 될 텐데 하고, 내가 이제 냉장고에 할까 만지는 순간 완전히 경기를 하듯이 하면서, 아 이거 내가 보관해야 돼. 왜냐면 근무 끝나고 정신 없을 때 그냥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 사물함에 반드시 넣어야 돼 하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고요. 이때 어때요? 저 물병에도 꽂아주지, 그런 어떤 소리가 그냥 나면서 어때요? 반대쪽에서는 총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등불이 바로 위에 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줘요? 이 친구는 지금 조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니한테의 복수심,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자, 근데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고요. 그리고 둘이 나가고, 자,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요. 또 저렇게 중간중간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공중에 그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사물을 보여줍니다. 실시간. 어떻게 보면 저게 어떤 느낌이에요?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장면 보시면 완전 역사적인 사건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보다 이 부분은 길게 나오는 장면이네요. 이런 어떤 긴 장면을 통해서 그 영화를 픽션과 논픽션의 어떤 경계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픽션적인, 논픽션적인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연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 상당히 좀 어이없는 시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시선. 왜일까요? 아까 쟈니가 헝거 보고 어디 있어라 그랬죠? 영화 보거나 집에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헝거가 지금 취한 상태로 저렇게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